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성마입니다. 자, 9월 5일, 9월에 이제 첫날 경마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부터 다음 10월 5일까지 추석 전이죠. 그때까지 야간 경마가 5주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기온은 좀 떨어지겠습니다만은 날씨 변동은 추석 전까지 계속 가락가락 좀 할 것 같아요. 어쨌든 만만치 않은 새로운 9월을 맞이해서 또 새로운 각오, 새로운 자세,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부산에 8개 경주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경주들은 이제 제주 경주가 있기 때문에 제주 경주는 제가 이제 문자 정보 서비스만 제공을 하고 있고, 제주는 뭐 50% 평균 적중률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만은 배팅에 힘을 주기 좀 쉽진 않아서 여러분들께서 과연 효과를 얼마나 누리는지는 판단하기 좀 어렵죠. 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오늘 8개 경주 중에서 선별적으로 집중을 해서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경주부터 뭐 힘쓸 일은 없을 것 같은데 2번마 닥터페이스, 4번 유리메이셔. 닥터페이스는 2차례 경주를 뛰고 지난번에 걸음의 변화가 시작이 됐어요. 이제 주행 자세도 많이 안정이 되고 전후반 기록도 예비 전보다는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만은 그 능력이 육군에서 눈에 띌 정도의 능력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1000m고 안쪽 게이트 2점을 갖고 있으니까 유리하죠. 조건은 유리해졌고 4번은 실전 경험이 없는데 주행검사 때 1번 게이트 2점을 살리면서 순조로운 전개 그리고 직선에서 1척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전개 자체가 워낙 순조로웠기 때문에 과연 얘가 좀 다른 전개가 나왔을 때 얼마큼 띄워주느냐 이 부분은 사실은 유동적이에요. 자, 그래서 관심을 가져볼 마필은 외곽에 있죠. 8번 셰네일이라고 하는 마필입니다. 데뷔전에서는 선두권 외곽 따라가다가 꾸역꾸역 뛰고 순위권에 머물고 말았고 지난번에는 출발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만은 잡고서 뒤에서 취입 작전을 펼쳤는데 끝걸음이 나오긴 했으나 이미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어요. 아직은 39승을 달리고 있는 서강주죠. 1승만 추가되면은 정식 기수가 되는 서강주의 8번 셰네일은 이번에는 아마도 선입작전을 펼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는 점에서 자, 일단 인기마가 안쪽에 있으나 말씀드렸던 내용을 감안하시면 노림수를 어디다 두느냐 하는 것이 핵심이죠. 8번마 셰네일의 가능성 쪽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인기마 그리고 아직 걸음이 다 드러나지 않은 마필들이기 때문에 나머지 마필들의 가능성까지 현장 판단해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경주는 아직은 전력의 완성도 그리고 이제 그간에 보여줬던 특성으로 봐서는 결정력이 좀 애매한 마필들 간의 접종 구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교장 마필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인기마들은 뭐 여러분들도 특성을 파악하시겠습니다만은 이번은 순발력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선행 간 적은 없고 선행 가지 못한 상태에서도 뒷심이 없었고 선행 가면은 그러면 뒷심이 얼마큼 더 나와주느냐 이것도 불확실한 상태. 4번 생강은 3번의 경주를 통해서 계속 최선을 다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데 얘는 약점이 있어요. 사행악백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승훈이가 타고서도 역시 12마 신차의 거리차를 좁히지 못했던 것은 전개가 굉장히 좋았죠. 그럼에도 사행기 때문에 결국은 직선에서 걸음을 더 내지를 못했어요. 결국 최근에 애가 보여줬던 능력만 놓고 보면은 아직은 불안하다라고 보이는데 상대마들이 약하니까 세게 팔리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라는 점은 인기마드 변동성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노림수 하나 공개하죠. 7번 스카이보이라고 하는 마필입니다. 2번의 경주 경험을 통해서 입상을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얘가 보여준 특징이 있어요. 최소한 초반 순발력과 가속력을 보여줬고 뒷심이 나쁘질 않습니다만은 입상은 하지 못했죠. 결국 어떤 폭발적인 침력을 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성장 여지를 분명히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골막염도 고치고 잔병 치레를 하면서 4개월간의 휴식이 오히려 더 이 마필에게는 성장의 발판이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4군의 곤조아리하고 병합조결을 통해서 거름보강에 나섰던 결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편성도 제대로 만났고 전개상으로 봐도 크게 무리가 없는 전개 상황이 예측이 되죠. 다나카 기수가 제대로 타준다면 찬스. 오늘 전반부 경주들이 대체로 좀 불확실성이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능력에 대한 안정감이 떨어지는 마필들이 상대적 인기마로 부각이 되고 있고 편성, 전개, 구도가 상당히 좀 유동적일 수 있는 상황들이 많죠. 이번 경주 경우에도 일단 인기권 마필들이 좀 여러 마리로 분산이 되는 것은 마필들의 능력이 확고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겠다라고 보여지고 구도상으로 보니까 8번마 닥터솔라는 이착을 한번 그래도 했었던 마필인데 그러고 나서 순위권에서 맴돌다가 지난번에 3차까지 올라온 게 최선입니다. 결정력은 다 나왔어요. 이번 편성에서 입상이 가능할지 이거 띄워봐야 되겠죠. 5번 파이널 히터 7전 뛰고 2착 한 번이 지난번에 처음입니다. 체구가 좀 작습니다. 2주 만에 지금 여세를 몰아서 한 번 더 입상해 보겠다고 나온 것 같은데 얘 능력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죠. 9번마 소망의 길 7월에 이제 개복술 수술이 있었어요. 여기도 뭐 무난하게 한 것 같긴 한데 2살짜리 어린 마필 수술까지 하고 나와가지고 무리하기는 좀 쉽진 않아 보입니다. 10번 무한나르샤 데뷔전에서 취입 거리차가 좀 컸습니다만 올라오는 걸음 괜찮았고 지난번에는 출발도 좀 무난했고 전개도 선두권에서 잘 풀어가는 듯 했습니다만 올해를 맞더니 마필이 지지부진하고 말았어요. 이번에 서승훈 기수를 태웠죠. 그 안쪽에 빠른 마필들이 그닥 눈에 띄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외곽에서 서승훈 기수가 서운입으로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죠. 마필의 특성, 그리고 편성, 상대성에서 인기권 마필 중에서는 그나마 얘는 기대를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이 들고 인기마들끼리 입상하지 못한다면은 누가 사고를 칠 거냐 요건데 게이트 조건의 1번마 헤이골드 봐도 위안이지만 아직은 취입의 잠재력을 갖고 있고 거리가 1400이라는 점이 우선 눈에 띕니다. 취입력만 따지면 4번 운주 매직도 역시 끝걸음이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여기에 다나카 기승하고는 6번도 끝걸음은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얘는 조금 뭔가 좀 불안정해요. 사양학벽도 있고. 자, 그래서 이번 3경주는 10번을 중심으로 인기마들의 가능성은 고민을 좀 하면서 변수의 가능성까지를 염두에 두는 전략입니다. 네, 이번 경주는 이제 3파전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개상으로 보니까 선행은 3번 불의통치에게 기회가 왔다라고 보여지고 얘 상대가 4번 정도인데 4번은 뒷심이 그닥 좋지는 않아요. 선행을 이렇게 딱 결정을 하고 나면은 결국 이제 나머지는 기수들한테 달린 겁니다. 따라갈 수 있는 마필이 인기마 2번 네. 원A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선두권 몰락 속에서 선입 전개를 워낙 잘 풀었죠. 한 번도 그런 전개를 풀었던 적이 없었던 마필이고 취걸음이 있었던 마필인데 지난번에는 선입 전개도 잘 푼 데다가 앞에서 지들끼리 싸우다 무너지니까 제가 반사익을 봤던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도 초반에 빨리 나올 가능성이 높죠. 3번 나가면은 얘가 따라가면서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높고 혹시 아예 선행까지 내친 김에 나가버리면은 이 상황이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2번은 이번에도 찬스. 여기에 추위권의 대표는 1번 썬더 패션입니다. 거리를 1400으로 줄이고 최근에 1600, 1800에서 뛰던 능력이니까 타이밍만 잡으면 문제 없겠다. 자, 결국 이번 경주는 3파전이에요. 어떤 번호도 1번, 2번, 3번 안쪽에 다 몰려있기 때문에 뭐지 마필 중에 뭐 없을까 좀 고민을 해보고는 있는데 이 눈에 띄는 마필이 보이지는 않고 외곽의 승분한 마필은 7번 정도가 최근에 많이 초반 윗심 좋아지면서 걸음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어떤 역할을 할지 정도만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경주는 거리가 1200이고 암말들만의 한판 승부인데 인기 많은 이슈입니다만은 의외로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경주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8번 같은 경우는 우승이 한 번도 없죠. 초반 순발력도 있고 뒷심도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은데 우승이 없어요. 결정력이 뭔가 좀 약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다실바가 탔고 이번에도 다실바가 탔으니까 이제 경주 전개를 어떻게 푸느냐 이걸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얘가 선행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선행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바로 옆에 있죠. 9번. 전형적인 선행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마필. 아직은 2살이지만은 순발력은 어쨌든 지난번에도 확인이 됐어요. 이게 10번 골드카드, 11번 로드 투 스프링까지 다 선행 타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선두권이 상당히 좀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고 1200이니까 외곽에서도 맘먹으면은 선행을 나갈 수가 있죠. 이렇게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얘가 안쪽에서 따라가면서 선입을 노리면 유리할 것도 같은데 안쪽에 또 상대가 있어요. 5번 올덴 저켓. 그럼 다 나왔어도 7월 이후에도 여전히 초반 타임 가속력 나와주고 있는 마필이고 지난번에 3착 아쉬움을 남겼던 6번마 태양의뜸도 직전에는 코스 이점으로 선행을 탈취해서 3착에 그쳤던 아쉬움이 있는데 얘는 또 이번에 어떤 작전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바뀝니다. 선두권이 상당히 좀 유동적인 상황이에요. 이래저래 8번은 뭐 알아서 이럴 때 다실바가 잘 탈 수 있는 능력이니까 알아서 올 거는 같은데 누가 파트너가 되느냐 요거는 좀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막판 취입의 변수는 2번 정도인데 유광이가 잘 해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죠. 현장 판단이 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복병의 출연도 나올 것 같은데 여기 다 나왔으니까 이 중에서 하나 나오겠죠. 외성 있는 마필을 하나 노리고 있어서 이거는 현장에서 상태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오늘의 숨은 그림 찾기 들어갑니다. 거리가 1800이고 뭐 인기마 전력은 전적에 나오죠. 얘 지난번에 오랜만에 한번 이착을 했던 기복마필이고 코스 이점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싶은 취평. 3번도 1700 이착을 한번 한 적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계속 순위권에 놀고는 있으나 입상을 하면 벌써 있죠. 6번 탐나 슈퍼 지난 2월까지 잘 쳤어요. 그리고 나서 한번 입상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거리를 늘렸습니다. 1800. 박지는 취평. 7번마 영광이원이 서수원이가 탔다는 거 빼고 6월달까지 뛰었던 마필의 능력을 보면은 서수원 기수가 다 타던 마필이에요. 특별히 달라진 조건은 아니죠. 선행력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선행 타임이 이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느린 선행이었어요. 자, 이번 경주도 선행을 한번 노려는 볼 것 같은데 글쎄요. 10번 어메이징 월드 7점 빵 아실바가 탔다는 거 하나 쉿걸음은 있는 것 같은데 11번 나는 꿈도 4점 빵입니다. 1800한테 받고 취입 잠재력 있는 마필이고 인기권 마필들의 전력과 특징을 살펴보면 뚜렷한 강자가 역시 없죠. 전개 구도도 굉장히 불투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경주는 1차적으로 저는 숨은 선행마를 한 마리 갖고 있고 상하위권, 취위권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진 1800이라는 점까지 감안을 하고 어설픈 인기마, 꽃기, 숨은 도전마, 과감한 선택을 통해서 한번 실어볼 수 있는 찬스로 보입니다. 오늘 금요일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육경주가 될 겁니다. 7경주 인기마가 있고 인기마가 또 뭐 최고 기수, 초선 기수가 타고 있고 전개상으로도 별다른 문제가 없고 파트너 찾기입니다. 강축에 저배당 있다 없다 뭐 여러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강축에 저배당 들어오는 경우들도 많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11마리가 나머지 후보들인데 이 중에
후보군을 보니까 지금 8위는 2번 쿨러닝은 능력이 다 나온 취임마고 9번 Make It Better는 선행 타임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6번 때문에 선행 가기가 어렵죠. 자, 그러면은 나머지 마필 중에서 손잡고 들을 수 있는 마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중에 복병 가치가 있어 보이는 마필 하나가 있는데 4번 트리플 신화라고 하는 마필입니다. 자, 얘가 그간에 이제 보여줬던 능력, 특징, 그리고 상대적 전개 구도상 충분히 복병의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8경주는 인기마 2마리가 다 선행만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7번하고 5번하고 지난번에 한번 같이 싸운 적이 있어요. 4월에 1400에서. 배틀 크라운이 그때 이겼습니다. 목 차이로 이겼고 얘는 목 차이로 졌고 전개는 얘는 안쪽에서 전개를 했고 얘는 외곽으로 전개를 했고 거의 대등한 전력이다 볼 수가 있죠. 그 이후에 5번 배틀 크라운은 2착 우승 2차례를 했었고 프로 킹맨은 1400에서 연속 또 2착을 하기도 했어요. 각질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능력도 비슷하고 각질도 비슷하고 단아까하고 멀로 같으면서 용병끼리의 대결 구도도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동반 입상이 가능하냐죠. 거리가 1400인데 얘들 말고 선두권에 가세볼 만한 강자가 없습니다. 내각에서 붙어볼 수 있는 9번 정도니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선위권과 추위권에서 도전할 수 있는 마필들에서 변수가 나올 것 같은데 선위권의 변수는 3번이 될 거예요. 왼쪽 게이트를 살려볼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추위권 마필들 중에서는 후보군이 지금 몇 두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상대적 비인기마 2번과 11번 얘들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자, 이번 경주는 선행 인기마 2마리끼리의 동반 입상 가능성보다는 변수의 가능성 쪽에서 포커스를 맞추면서 추위권까지 승식을 활용하면서 마무리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